약전에 2월 계획입법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늘 말씀하신 골든타임을 이야기했고, 우리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단어가 되어버린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않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일째란 말이죠. 현 정부 들어서 이 추경안이 갖고 있는 긍정성도 있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단순히 또다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만 계속 풀 것이 아니라 갑시다. 왜냐하면 국민들 향해서 가야죠. 국민들의 삶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발자국이라도 가면서 같이 동참하시라. 이거 국민의 삶의 문제 아니냐 했을 때 훨씬 설득력과 국민적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이 예결특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 야당분들의 책임 있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네, 윤석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언론이나 국민이나 여기 정치권에서나 일자리 추경이라는 단어로 축약돼서 명제화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전하고 제대로 된 사회를 위해서는 공무원, 꼭 필요한 공무원의 부분에 그 영역은 정확히 저는 잘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의 철밥통 운운하면서 이거 추경이냐 이렇게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고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 안전의 문제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 다시 한번 야당들은 잘 살펴서 추경 성격을 규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좋은데요. 꼭 함께 평생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또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같은 노인 일자리 부분에 그러한 편차를 두고 있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핵심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데 아니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 거기에 부분을 일자리를 빈다. 넓히는 건 좋은데 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질은 우리가 주는 수혜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서비스의 종사자들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노인 일자리 하는 노인 전담 인력이요. 11개월 쪼개기 계약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쪼개기 계산해서. 그리고 그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딱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피고 거기에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 추경액에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만큼 일자리 예산으로 정확히 쓰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사업 명목으로 14개 부처 35개 세부 사업에 2천억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입니까?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니 본 의원은 LED를 하반기에 교체해야만 한 중대하고 시급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 저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국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관, LED 교체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장관,
2차관이세요? 1차관이세요? 2차관입니다. 예, 제가 아직 익숙치 못해서. 예. 추경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민생활 쪽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 LED 사업계의 경우에 한 90% 이상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 일거리 확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LED 보급 목표를 매년 세워놓고서도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정부의 진영이 갖춰졌군요. 그동안 누가 내정되고 누가 임명되는지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큰 핵심의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서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니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릴 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사자방,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수십조의 빚을 국민에게 떠넘긴 정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들어선 박근혜 정부,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그 임기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정의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가정에게 정의롭게 일가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로 탄핵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5월 9일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영도 갖추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소속이고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그리고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추경을 만들었는데 11조였습니다. 메르스 극복 지원을 위하고 가뭄과 장마 대책을 위한 추경이었죠. 메르스, 잊지 말아야 될 재앙을 정부가 제대로 대책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목숨도 잃고 엄청난 비용 손실과 경제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했고 야당도 다 동의해서 빨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작은 어려움을 큰 어려움으로 만들지 않고 다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놓는 추경안은 메르스 대책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튼튼하고 국민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서민 추경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님 맞습니까? 국무총리님 맞습니까? 네, 옳습니다. 예. 추경이 늦어진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보도 보셨습니까? 우리 네. 국무총리님? 네. 왜 서민들은 난리가 났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서민 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추경이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 부분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는데 그 심의도 진척이 안 되고 하니까 서민들께서 좀 더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10월이면 대출이 마감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 신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가게를 공업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되지 못하고 늦어지면 사채를 써야 될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님과 그리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 창업 추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벤처 창업 추경에 뭐가 있나 봤더니 우선 지금은 대출이 많답니다.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저리의 대출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게 그 생명을 터주실 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의 86%가 이번 추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우범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치안센터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치안센터에 단 한 명의 경찰이 있는데 도대체 경찰은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가요? 경찰은 치안센터를 만들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곳곳마다 지켜주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경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숫자가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네 다니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우리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공무원, 언젠가부터 작은 정부로 공무원이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임금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주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1만 2천 명을 이번에 증원하면 5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경제부처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용진 차관께 들었습니다. 약 2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공무원 뽑는 것까진 좋은데 말이야. 우리가 또 그 짐 다 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이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고 국민의 경제를 지켜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되고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 안전의 문제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 다시 한번 야당들은 잘 살펴서 추경 성격을 규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좋은데요. 꼭 함께 편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공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또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같은 노인 일자리 부분에 그러한 편차를 두고 있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핵심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데 아니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 거기에 부분을 일자리를 빈다. 넓히는 건 좋은데 질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질은 우리가 주는 수혜 약전에 2월 계획입법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늘 말씀하신 골든타임을 이야기했고 우리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단어가 되어버린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않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일째란 말이죠. 현 정부 들어서 이 추경안이 갖고 있는 긍정성도 있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단순히 또다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만 계속 풀 것이 아니라 갑시다. 왜냐하면 국민들 향해서 가야죠. 국민들의 삶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발자국이라도 가면서 같이 동참하시라. 이거 국민의 삶의 문제 아니냐.
했을 때 훨씬 당사자를 아니라 거기 서비스의 종사자들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노인 일자리하는 노인 전담 인력이요. 11개월 쪼개기 계약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쪼개기 계산해서. 그리고 그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딱 받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피고 거기에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 추경액에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 예산으로 쓰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만큼 일자리 예산으로 정확히 쓰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설득력과 국민적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진행을 하면서 이 예결특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 야당분들의 책임 있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네, 윤상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언론이나 국민이나 여기 정치권에서나 일자리 추경이라는 단어로 축약돼서 명제화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안전하고 제대로 된 사회를 위해서는 공무원 꼭 필요한 공무원의 부분에 그 영역은 정확히 잘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의 철밥통 운운하면서 이거 추경이냐 이렇게 자유한국당 등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사업 명목으로 14개 부처 35개 세부 사업에 2천억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입니까?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니 본 의원은 LED를 하반기에 교체해야만 한 중대하고 시급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 저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국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관, LED 교체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장관 2차관이세요? 1차관이세요? 2차관입니다. 예, 제가 아직 익숙치 못해서. 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민 생활 쪽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 LED 사업계의 경우에 한 90% 이상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